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대한민국의 3대 자영업이라고도 불리죠. 바로 편의점, 커피숍, 치킨집, 이 자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점포수가 많은 이 편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편의점 사업은 이미 편의점 왕국이라는 일본의 점포수를 넘어섰고, 심지어는 전 세계 햄버거 브랜드 맥도날드죠. 가장 유명한 이 맥도날드의 세계 점포수를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는 편의점의 점포수가 엄청 많고, 그만큼 또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경쟁도 이미 많이 심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은퇴하고 편의점을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회사를 관두고 사업이 할 게 없으면 또 편의점을 많이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미 너무 레드오션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요, 편의점이.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점포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쟁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 3대 자영업을 못 버리고 결국 이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대한민국 3대 자영업. 일단 자영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직장이 점점 미래가 없다고 느낄 겁니다. 근데 젊었을 때 느끼진 않죠.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안전주의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주는 월급에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40대가 넘어가고 결혼도 하고 애도 커오는데 이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 갖고는 미래가 없다고 이제부터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는 내가 기술직이 아닌 전문직이 아닌 이상 자영업을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되어 올 겁니다. 슬슬 나이가 되어서 나오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딱히 익혀둔 기술은 없는 것 같고 모아둔 돈 조금이랑 퇴직금 거기다가 대출 좀 받아서 장사를 좀 시작하면 되겠지, 뭐라도 되겠지 라는 시작으로 대부분의 은퇴의 마지막 목적지가 커피숍, 치킨, 편의점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 루트대로 아마 흘러올 거예요. 이 중 하나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은요. 하지만 꼭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왜 이 중에서도 이 편의점을 그렇게 선택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누구나 일단 쉽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편의점은. 그리고 많아도 시작이 쉽다라는 점. 하지만 시작은 쉬운데 이게 저도 편의점을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해본 사람들 말로는 이게 끝맺기가 어려운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가맹점주를 굉장히 파트너처럼 여기고 본사에서 막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굉장히 혜택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정말로. 무언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그래서 자기네 체인점으로 해라, 계약을 해라 라는 식으로 본사에서 많이 유도를 하는데 막상 계약하고 장사가 안 되면 쿠폰 한 장도 지원이 없는 게 본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본사는 이제 이 계약한 가맹점주들을 무언가 같이 가는 동지라고 생각하기보다 개인 사업자로 본다고 해요. 실제 그게 맞죠.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뭐 유통기한이 남는 것도 개인이 부담, 가맹점주가 알아서 부담, 그리고 쿠폰 이런 것도 너희가 돈 주고 해서 부담, 뭐 하나 제대로 된 지원은 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자영업에는 버틸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죠. 버티다 못해서 결국 폐업 정리하게 되는 점포만 증가하게 되면서 개업수 못지않게 편의점의 폐업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4년에는 한 1740개 정도 편의점 폐업수가 있었는데 24년은 약 208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개업수에 비해서 폐업수가 더 넘어섰다고 하네요. 자, 이 편의점 사업을 이야기를 하려면 일본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일본 편의점 하면 일단 세븐일레븐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세븐일레븐이라는 브랜드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4050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게 아마 세븐일레븐 편의점이었기 때문에 더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 세븐일레븐 브랜드라는 편의점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유익할 것 같아요. 일단 세븐일레븐은
일본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일본 회사가 아니에요. 일본에서 이제 창립한 회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 세븐일레븐의 기원은 1927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사우스랜드 아이스 컴퍼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얼음을 판매하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얼음을 판매만 하기엔 좀 그러니까 거기 직원이 얼음만 판매하지 말고 커피도 좀 팔고 우유도 좀 팔고 빵도 넣고 계란도 좀 여러 개 좀 팔아보세요 라는 제안에 결국 얼음뿐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갖다 놓고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마켓, 식료품점보다 더 긴 시간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더 긴 영업 시간을 진행을 하면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인기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오전 7시, 오후 11시. 그래서 세븐일레븐이었던 거죠. 1974년 일본 슈퍼마켓 체인인 이토 요카도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매장 그룹인데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마트 같은 거래요. 그래서 이토 요카도는 일본에서 이 세븐일레븐 1호점을 내고 1991년에는 세븐일레븐 운영사였던 미국 이 사우스랜드 주식을 사들이면서 결국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토 요카도가 세븐일레븐을 인수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의 미래 가치를 내다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세븐일레븐 앤 아이홀딩스라는 요 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토요카도가라는 그룹이 좀 경영 악화가 되면서 이 지분은 좀 팔았다고 했나? 팔려고 한다.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 사업, 대형마트를 요걸 좀 매각해서 접고 편의점 사업에만 집중할 계획이라고 기사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24년 일입니다. 그만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본에서 만든 거 아니야 세븐일레븐? 이 편의점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미국 댈러스에서 시작했다라는 재밌는 점이 있어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편의점의 나라였던 일본, 어떻게 하다가 한국에 추월당했나? 숫자상으로 봤더니 24년에만 한국의 편의점 수는 약 55,080개 정도가 됐고요. 24년 5월에는 일본이 55,641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1년 차이도 조금 안 나는데 차이가 거의 없죠. 아마 25년 된 지금은 한국이 추월했을 거라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인구수 대비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 편의점이 인구수 대비 편의점 수를 볼게요. 일본 인구는 약 1억 2천만 명입니다. 편의점 수가 55,600개 정도 된다고 했죠. 앞서서. 한국은 얼마죠? 5,200만 명. 그러니까 일본 인구의 절반뿐이 안 되는데 편의점이 5,500개, 55,000개가 됩니다. 대만 인구를 보자고요. 2,300만 명. 미국은 약 3억 4,700만 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편의점 수는 퍼센트지로 따지면 한국보다 못하다라는 거. 결국 이 말은 1인당 편의점의 이 인구 밀도로 놓고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다. 편의점 개수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편의점이 왜 많아진 걸까?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라고 보면 첫 번째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공격적인 출점 전략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할 때는 파트너처럼 여긴다는 거죠. 경쟁 브랜드들이 많죠. CU, GS, 세븐일레븐 등 점유율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주요 상권은 물론 골목 상권까지 침투해 과밀화 양상까지 보이고 있죠. 가맹 정수가 늘수록 본사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점 유도를 할 겁니다. 정말 온갖 마케팅을 하면서 가맹점 수를 늘리려고 이제 브랜드들은 노력들을 한다 이거죠. 거기에 이제 백수, 무직 아니면 앞으로 은퇴 예정인 사람들이 모두 돈을 끌어모아서 편의점을 시작을 한 거죠.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50대, 60대 분들이 시작을 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사업에 대한 지식도 없이 그냥 이런 본사에서 무차별적으로 출점 전략에 듣고 속다 보니까 이제 진짜 실제 계약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맞벌이 부부가 당연히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의 소형 포장식품, 즉석 식사, 심야 운영이 적합한 이런 편의점은 굉장히 안성맞춤이 된 겁니다. 혼자서 무언가 요리해 먹기 귀찮으니까 즉석밥으로 먹고 즉석 반찬으로 먹는 거죠. 데우기만 하면 끝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맞벌이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혼자 사는 가구처럼 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 맞벌이가 뭐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서로 요리하기가 힘드니까 결국 밤에 나가서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간단한 즉석 식사를 사가지고 오니까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편의점이. 그러니까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소비 확산과 결합된 디지털화, 무인 계산대, 스마트 편의점, 이마트 24시 같은 게 있죠. 미래형 편의점이 확산되면서 진화를 했습니다. 배달, 픽업, 부가 서비스들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번째로는 기존 점포의 폐업을 계속 대체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소형마트나 구멍가게, 슈퍼마켓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CS, GU, GS, CU, 세븐일레븐 이런 브랜드 간판을 좀 달고 있어야 장사가 된다는 거죠. 브랜드 이름이 없는 이런 소형마트나 구멍가게는 매우 살아남기가 힘들다. 참 씁쓸한 거죠. 사실 이런 가게들이 좀 잘 돼야 자영업이 좀 한결 나아지는 환경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기업의 브랜드들만 잔뜩 늘어서다 보면 자연적으로 슈퍼마켓들은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내세운 정책이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는 대형 점포들은 쉬게 한다 강제로 이런 정책까지도 펼쳤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존 자영업 공간의 대체 창업 수단으로 편의점이 계속 유입이 됐다라는 거죠. 자, 편의점 수가 많아진 이유가 딴 건 많겠지만 당연히 1위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음식의 발전입니다. 여기 편의점에서 매출별 카테고리를 봤더니 1위가 제과류였고 2위가 대용식이었다. 결국 먹는 건데 요 제과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의 불량식품 사랑이 큰 목을 차지했다라는 거죠.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앞에 보이는 편의점 3개 정도가 되는데 아니 저렇게 경쟁이 심해서 장사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 끝난 시간 아니면은 어린이집, 유치원 요렇게 끝난 시간에는 엄마들이 아이들 저거 사주느라고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침에 나갈 때도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 정도 돼 보이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편의점에 대놓고 들어가서 무언가 젤리나 아니면 음료, 우유 같은 걸 사들고 나오면서 먹이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불량식품 사랑이 아마 편의점의 매출 1위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요 대용식입니다. 점점 1인 가구가 높아지고 있죠. 높은 물가에 귀찮아서 간단히 때우자라는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대용식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대용식 시장은 그러면 어떤 게 왜 커지는가 봤더니 대용식이라는 거는 바로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그 분야를 얘기를 하는 건데 편의점 매출은 전체 3.6%뿐이 안 늘었는데 그 중에서 대용식 시장의 매출은 17.6%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대용식 시장을 자세히 디테일하게 놓고 봤더니 1위가 라면이었고 2위가 국탕찌개, 3위가 도시락 즉석밥 요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대용식 시장이 크게 됐냐라고 했냐면 코로나 때 급격히 집밥 혼밥이 유행하게 됐죠. 그리고 유행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시대와 문화가 돼버린 거죠. 자리 잡게. 그러면서 밀키트 시장도 엄청 크고 도시락 시장이 엄청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용식 시장이 크게 됐고요. 그 시절 그때의 가격과 맛을 잊지 못한 사람들이 편의점의 1인용 간편, 탕, 찌개, 음식 맛들을 잊지 못하고 계속 소비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책이나 글 같은 경우에는 더 읽기 싫어하고 짧은 거 좋아하고 요약하는 거 좋아하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요리하는 걸 싫어하고 간단하게 1분 30초 만에 돌려 먹고 그냥 간단하게 넣어서 먹고 비벼 먹기만 하면 되는 이런 문화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의점 VIP 고객은 몇 살일까요? 라고 봤더니 20대일까요? 30대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편의점 VIP 고객은 50대, 60대였다라는 겁니다. 최근 2년간 연령대별 편의점 매출 증감률을 확인해 봤더니 오히려 20대는 마이너스했고요.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18%, 21%가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 증가가 했다라는 거죠. 이만큼. 그만큼 50대, 60대 어르신들이 편의점을 생각보다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죠. 50대, 60대면 집에서 건강식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편의점에 있는 뭐 MSG 이런 요리들 별로 싫어해서 그냥 집에서 신선한 재료, 건강한 재료로 요리해 먹을 것 같은데요. 라는 인식이 많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20, 30대들은 20, 30대 분들은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음식들을 간단하게 먹지 않고 오히려 식당 가서 맛있는 걸 많이 먹는다고 하고요.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쿠폰이나 어플도 잘 깔아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70이 넘으셨지만 굉장히 편의점 이용을 잘하고 어플 이용도 잘하십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신문 읽고 이러던 어르신분들이 아니라서 다들 문명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어플도 잘 깔고 거기에 나오는 바코드 쿠폰까지도 잘 알뜰하게 모아서 편의점을 이용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진화를 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의 이런 IT 이런 문화 이용률이 늘어가면서 편의점의 매출도 같이 늘어난 게 아닌가, 이용률이 늘어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편의점의 나라 일본이라고 했죠. 대체 일본은 어떻게 편의점이 다르길래 일본의 편의점 나라라고 했었나 라고 보면 일단 화장실, 흡연실이 무료로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안에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2층으로 올라가면 담배도 필 수 있는 이런 흡연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고지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처럼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잡지 코너가 우리 한국에도 있지만 실제 잡지 코너에서 빈자리에서 이렇게 대놓고 잡지를 읽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성인 잡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광경을 실제 가서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놀랐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고 있는 일본 사람들 잡지를 읽는 모습과 거기에서 정말 대놓고 성인 잡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 번씩 훑어보거나 진작에 읽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래서 일본이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저도 일본을 한때 좀 자주 갔는데 심지어는 가족과 연관 친인척들이 이제 일본에 살고 있어서 좀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근래는 많이 못 갔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의점 문화를 많이 봤는데 한국하고는 비슷하면서 다른 게 꽤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한국은 뭐가 다르냐 이거죠. 한국은 편의점 수를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고 했죠. 그 이유 그리고 한국 편의점이 더 외국한테 호평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봤더니 K-팝, K-문화의 선두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편의점도 패션 감각 있게 오픈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화장품도 팔고요. 앨범도 팔고 굿즈 상품도 팝니다. 향수도 팔고요. 이쯤 되면 이게 편의점인지 뭐 올리브영 같은 이런 잡화 상점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이게 편의점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마켓이 맞나? 이거 식료품점이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요즘 대한민국의 K 편의점은 이렇게 트렌드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은행과도 심지어는 편의점이 콜라보도 한다. 이제는 은행이 나서서 금융과 유통에 융합된 디지털 혁신을 선보인다라고 하면서 CEO와 일부 하나은행의 CEO와 이렇게 콜라보를 한 적도 실제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기존에는 이제 편의점에 ATM 기기가 있었잖아요. 돈만 출금할 수 있는. 그런데 여기는 STM, 스마트 기계라고 해서 이런 STM 기계를 도입해서 실제 은행을 방문해야 처리 가능한 것들을
이 편의점에 방문해서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은행을 방문해서 처리 가능한 업무가 보통 보면 요런 거, 계좌 개설, OTP 업무, 체크카드 발급, 통장 재발행 등 이런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 에스팅 기기를 놓으면 편의점에서는 이 업무들이 모두 방문해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이걸 다 융합하고 놓고 보면 앞에 굿즈 상품도 팔고 앨범도 팔고 향수도 팔고 음식 뭐 음료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파는데, 이제 은행 업무까지도 그것도 간단한 은행 업무가 아니라 정말 실제 은행을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는 은행 업무까지도 볼 수 있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죠? 정말 대단한 나라죠. 편의점이 택배도 발송과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말 긍지 한국인이죠. 예전에는 택배를 발송하려면 무조건 우체국이나 가까운 택배사 지점을 방문을 했죠. 그래야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택배 발송뿐만 아니라 수령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더 늘어났어요. 왜 늘어나냐? 택배 이용객으로 편의점이 이제 방문객 수가 늘어나고 붐비다 보니까 이 사람들 그냥 왔다가 음료라도 하나 집어가고 껌이라도 하나 집으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편의점에 왔으면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는 뭐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를 사가기도 하고요. 라이터를 사가기도 하고, 아니면 캔커피라도 하나 사가고 껌이라도 하나 집습니다. 그렇게 소소하게 오는 택배 이용객이 하나 둘씩 집는, 요 편의점에서 집는 물건들이 편의점의 매출을 상승하게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것도 전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CNN에서는 이런 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짐을 보관하고 지하철 카드까지 충전을 하고 점심까지 먹을 수 있고 현금을 찾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는 우체국을 가고 지하철역을 방문하면서 식당과 은행, AT기기를 다 각각 찾아서 떠나야 됐지만, 한국에서는 그 모든 것이 편의점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제가 봐도 앞서서 말한 것들을 다 합쳐놔도 한국의 편의점은 모든 걸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기능적으로만 봐도 이미 일본 편의점을 뛰어넘은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더 있습니다. 편의점은 이 이상의 마켓 기능만 있는 게 아니다. MZ세대들의 만물상으로까지 진화해버렸다. 한때 정말 허니버터치처럼 유행하던 포켓몬 빵이 있었죠. 이게 정말 별거 아니에요. 빵 안에 스티커 있었는데 아무도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이 유튜브처럼 이런 방송, 인터넷 방송이 이제 활발하게 되면서 각종 SNS, 유튜브에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이 각종 이런 뭐라고 하죠? 챌린저 같은 이런 거를 조금 행동들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자극과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슈퍼스타들이 자신이 포켓몬빵에서 나오는 수집한 스티커를 올리면서 이게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뭐 BTS나 이런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같이 빵 인증 사진에 합류까지 하면서 젊은 층의 구매욕을 자극을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나라, 당근마켓,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일부 인기 포켓몬 캐릭터 스티커가 빵 가격보다 훨씬 높은 2만원, 3만원에 희귀한 캐릭터는 5만원까지도 팔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빵이 뭐길래, 그리고 이 빵 안에 있던 스티커가 뭐길래 빵값보다 훨씬 높은 5만원에 팔린다라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픈런을 하는 걸 기다리면서 어디에 포켓몬 빵이 들어왔다, 입고가 되었다 하면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 이런 문화까지 생겨버렸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마켓, 편의점은 먹는 공간이 아니다. MZ세대들만의 그들만의 리그를 펼칠 수 있는 만물상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포켓몬빵 생각보다 맛있다고 하니까 이 스티커뿐만 아니라 포켓몬
몸빵을 먹기 위해서라도 줄을 섰다고 하네요. 이만큼 SNS나 유튜브 같은 이런 매체, 영상 매체들은 연예인들에 의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트렌드로 편의점 음식이 자리를 잡았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편의점은 다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까지 한다네요. 2020년 시범 사업으로 점포 약 500여 개 서울 수도권 지점에서 차 안에서 주문이나 수령까지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이 주차 공간이 널널한 공간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리고 실제 편의점을 가기 위해서 그 주차 공간에 들어가려면 대부분 대한민국은 마당처럼 주차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그 건물을 이용할 수가 있죠.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우리가 맥도날드나 뭐 스타벅스나 이런 유명한 커피 체인점, 햄버거 체인점처럼 그냥 쑥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물건을 받기에는 큰 부지가 없다라는 거죠. 큰 부지가 필요한데 편의점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없다. 대기업에서 직진출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맹점주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실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지점들이 너무 많았고 자리를 또 비울 수도 없어요. 지하 주차장에 있다고 아르바이트생 혼자 있는데 이걸 갖고 내려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때문에 주차 공간이 넉넉한 몇 개의 지점들만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운영하고 있는 뭐 그런 점포는 오픈되어 있지는 않다고 해요. 일부 어플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발상과 이런 게 되게 신선한데 편의점 음식도 드라이브 스루로 한다는 거 어찌 됐든 간에 현재까지 진행이 되온 것만 해도 편의점은 더 이상 마켓 그 이상이 되어버린 건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래도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고요. 점포 수도 많고요. 망하는 이유도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었던 편의점인데요. 자영업은 정말 힘든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중 편의점. 포화 상태이다 못해 사실 사장님이 알바생보다 월급을 적게 가져가는 게 현실이라고도 하는데요.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뜻하지 않게 무직 상태가 되어서 자영업을 고려 중이시라면 편의점 사업은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든 지 이미 오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알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당장 뭐라도 오픈하려는 마음이 앞서겠죠. 무언가 시작을 해서 계속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을 겁니다. 내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서 큰 낭패를 본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뭐 한 달이 건너서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사업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권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또 편의점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사람도 있어서 그 말만 듣고 또 시작을 하려는 사람들도 되려 꽤 많습니다. 저는 추천을 해드리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하나 분명한 건 편의점은 무수히 많다라는 거 굉장히 신중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